안녕하세요. 지난주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장원구입니다. 오늘은 그 축구계의 영원한 떡밥, 그 펠레, 마라도나, 메시를 고트를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즐겁게 저랑 놀다 가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 광고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이 논쟁은 늘 계속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마라도나가 등장했을 때도 펠레랑 비교하는 그런 글 방송들이 많았고, 메시가 등장하면서 이제 또 새 선수를 비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매우 많았고, 또 의견들이 천차만별이에요. 뭐 펠레가 최고다, 마라도나가 아직은 낫다, 뭐 월드컵 우승했으니까 뭐 메시가 고트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스포츠 고트는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게 정답이에요. 저는 일단은 메시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펠레를 최고로 꼽는 사람, 또 아르헨티나의 특히 국민들은 그런 사람인데 아직까지도 마라도나를 신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저처럼 메시를 또 이제는 고트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 세 선수가 타임머신을 타고 와가지고 동시에 붙지 않는 한 결론 안 나요. 그러면 이제 고트 논쟁하기 전에 꼭 먼저 알아둬야 될 사항이 있어요. 고트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시대 보정. 뭐다? 시대 보정. 선수들이 그 활동한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대를 보정을 시켜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꼭 시대가 다른 선수들 그 고트 비교를 할 때 대부분이 그렇게 하죠. 과거의 선수를 타임머신에 태워요. 과거에서 타임머신을 태워가지고 데려온 선수에 대해서는 현 2024년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은 전혀 주질 않아요. 그냥 20년, 30년 전에 그 상태 그대로 데려온단 말이에요. 경기 룰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 트레이닝 다르고, 과학으로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있는데 그런 건 다 빼버린단 말이죠. 그냥 데리고만 와서 이러이러하니까 현대축구 봐라, 그러니까 아무리 와봤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럼 메시를 타임머신에 태워서 펠레 시대로 데려가는 건 안 되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메시는 성장 호르몬도 못 잡고 아예 그냥 못 맞고 아예 축구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과거의 선수를 타임머신에 태워서 현대로 데려오는 게 맞지만, 단 현재 누릴 수 있는 건 누린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 시대 보정을 하지 않잖아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공허한 소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즉 펠레나 마라도나가 본인이 갖고 있는 천부적인 운동 능력과 축구의 기술, 지능을 그대로 갖고 온다는 전제하에 나이도 한 25살 전성기로 데려오고 여러 가지 그 현대과학의 혜택을 누리는 전제하에서 비교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시대 보정이 안 된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저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맨 왼쪽 그래프는 정비례해서 올라가죠. 그 다음에 가운데 그래프는 일정 시점이 1과 2를 X1, Y1을 지나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는 초기에는 급격히 늘어나는 것 같지만 특정 시점이 지나면 평평해지면서 점점 곡선이 완만해져요. 제가 왜 저걸 갖다 놨냐면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선수들의 체력, 체격, 기술이 갈수록 발달하기 때문에 과거의 선수는 무조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들고 오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자, 저 세 그래프 중에, 자,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실력 또는 체력이에요. 어떻게 그 실력이 늘어날까요? 1번, 2번, 3번. 그렇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세 번째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처럼 돼요. 특정 시점이 물론 시간이 그래도 가면 갈수록 그래도 조금씩은 늘어나지만 특정 시점이 지나면 어느 정도 평평하게 돼서 거의 평행선을 유지하면서 매우 미세하게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신체 능력이 Y 이퀄 X나 Y 이퀄 X제곱처럼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 그래프를 보여드린 이유는, 오케이, 체력, 기술 발전한다. 그러나 맨 오른쪽 그래프 Y 이퀄 X의 n분의 1승 그래프처럼 일정 시점이 지나면 매우 평평하게 하면서 정말 미세하게 늘어난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전 선수는 정말 기술도 형편없고 체력도 형편없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예 이거조차도 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에서의 저 시점은 1974년 네덜란드 토탈 풋볼, 그 다음에 80년대 아리고사키 감독
이후에는 선수들의 체력이나 스피드, 그 다음에 뭐 기술 이런 것들이 그래도 매년은 조금씩 발전을 하지만 엄청난 발전이 있는 건 아니다.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전술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들을 해요. 20년 전보다는 전술이 훨씬 많이 발전했다. 그러니까 과거의 선수들은 지금 와서 못 견딘다. 또 이렇게 얘기들 하세요. 정확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전술 발전이라기보다는 전술의 변화입니다. 룰의 변화에 맞춰서 전술이 바뀌는 거예요. 룰은 어떻게 변하냐? 스포츠가 대체적으로 공격에 유리하게 룰이 바뀌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공격 전술, 수비 전술이 나오는 거예요. 축구 역사상 우리 흔히 그 간격, 전후방 폭 얘기하잖아요. 그럼 전후방 폭이 전방과 최후방 폭이 가장 좁았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입니다. 그때 전방과 후방 폭 평균 낸 게 거의 한 20m, 22m 그래요. 25m. 94년부터 폭이 조금씩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지금 뭐 한 25, 30m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룰이 바뀌어서 그래요. 룰. 오프사이드 룰이 90년과 94년부터 달라요. 94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최후방 두 번째 수비수가 상대 최전방 공격수와 동일 선상일 때는 옵사이드에 안 걸려요. 90년까지는 걸렸어요. 옵사이드. 그러니까 90년까지는 옵사이드 통제권을 수비진의 스위퍼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94년부터는 오프사이드 통제권을 공격 측에 유리하게 통제가 돼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폭은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격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데 간격이 좁으면 좋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낭설이에요. 간격은 상황에 따라서 넓히기도 하고 좁히기도 하고 그게 유동적으로 변해야 돼요. 우리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파이널 서드, 미드 서드, 디펜시브 서드에 전방 폭이 있고 좌우 폭이 있어요. 우리가 볼이 없을 때 역시 파이널 서드, 미드 서드, 디펜시브 서드에 전후방 폭이 있고 또 좌우 폭이 있어요. 좌우 폭이 넓으면은 측면을 많이 공격하니까 좋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건 역시도 폭이 넓은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요. 간격은 상대 팀의 변화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변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좁으면 좋다, 넓으면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후방 폭이 하여튼 가장 좁았던 데는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게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전술은 룰에 따라서 변화한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숙지하지 않고 마라도나, 펠레, 메시의 비교를 들으시면 또 선입견에 빠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A 감독이 있어. A 감독은 메시가 최고라고 해. B 선수도 메시가 최고라고 해. 그러니까 메시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펠레가 최고라고 말하는 감독이나 선수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해야 되나요? 한두 사람의 의견이 일반화가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좀 어떤 분들은 이런 거, 그러니까 나는 뭐 펠레가 최고라고 생각해. 근데 이거를 뭐 객관화하고 싶어. 그래서 야, 베켄바워도 펠레가 최고라고 했고 호나우두도 펠레가 최고라고 했어. 그러니까 펠레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마치 전문가 몇 명이 말했으니까 그게 진실인 것 하면서 포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차라리 내 생각에는 펠레가 최고야. 내 생각엔 마라도나가 최고야. 나는 메시가 최고로 생각해. 다 옳은 얘기예요. 정답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한 대여섯 가지 이거를 미리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서 이제부터 이 세 선수에 대한 비교 그리고 누가 고트인가를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세 선수의 수상 경력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셔야 될 게요. 펠레의 득점 기록은 저게 지금 합하면은 대표팀하고 클럽 합하면 한 786골? 근데 저 펠레의 기록은 매체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심지어 어떤 매체에서는 1270골이다. 실제 펠레가 넣은 골이 1270골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공식 기록에서 제외가 되는 그 기록들이 왜 나오냐면은 이런 거예요. 펠레 우승했을 보시면요. 저기 이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파울리스타 10회 우승이라. 파울리스타가 뭐냐? 상파울루 주 리그예요. 맨 위에 브라질 세리에아 6회 우승. 저 브라질 세리에아는 이제 브라질 리그 일부 리그 전국을 상대로 한 일부 리그 우승이 6회고 파울리스타 10회인데 파울리스타는 뭐냐면 상파울루 리그인데 상파울루 주 리그에는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팀이 다 출전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펠레가 막 한 경기에 8골 10골 넣은 경기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통계 업체들에서 이런 기록들은 빼고 정리한 게 저 지금 펠레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로 하시고요. 메시는 저 현재 진행형인데 클럽에서 749골, A매치에서 112골을 넣었어요. 지금 메시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딱 한 명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호날두 선수. 네, 호날두 선수가 목표가 1000골이라고 하는데 뭐 몇 년 더 뛰면은 저는 제가 보기에 1000골을 도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라도나는 이제 전체적으로 펠레나 메시에 비해서는 골수가 많이 적어요. 근데 이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승 횟수를 비교해 보세요. 펠레나 메시는 우승 횟수가 아주 많아요. 근데 마라도나는 우승 횟수가 적어요.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소속팀의 전력 때문에 그래요. 1980년대 중반에 83년인가 4년에 마라도나가 바르셀로나에서 나폴리로 왔을 때 그때 당시에 나폴리의 이탈리아 국가대표 딱 한 명 있었어요. 페라라 선수.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마라도나 동료들 중에 브라질과 이탈리아 대표들 많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마라도나가 입단하고 3년, 4년, 5년 지난 다음의 일이에요. 마라도나가 입단을 했을 때는 딱 한 명 있었어요. 이탈리아 국가대표. 그리고 중하위권 팀이었어요. 그러다가 마라도나의 힘으로 우승을 시키고 그 다음부터 카르네발레 또 카레카 알레망 이런 그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그 뒤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날 마라도나가 있을 때는 세리아 2번 우승하고 UEFA컵 1번 우승한 게 전부예요. 클럽에서는. 자, 그다음 이제 브라질을 보면은요. 브라질의 그 펠레는 이제 그 상토스 팀이었는데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없고 피파 클럽컵 우승도 없네. 그런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60년대에는 저 브라질의 그 산토스 클럽이 세계 최강팀이었어요. 그리고 펠레가 유럽에 갈 수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60년대에 뭐 200만 불인가 250만 불을 오퍼를 했는데 유럽 클럽에서 안 갔습니다. 저 때는 60년대는 그 브라질 리그가 세계 최고의 리그였어요. 코파 리베르타도레스가 유럽의 챔피언스 리그 같은 대회인데 우승 2번을 했고 그 밑에 인터컨티넨탈 컵이 이제 피파 클럽 월드컵으로 나중에 확대 개편되지만 또 2번 우승을 했죠. 그리고 이제 피파 월드컵 국제 무대에서 월드컵 3회 우승한 거는 뭐 그 독보적인 기록이었고요. 메시는 이제 라리가 또 리그앙 여기서 많이 우승을 했고 챔피언스 리그 4회 또 클럽 월드컵 3회 그리고 월드컵 1회 우승을 했습니다. 메시가 중요한 것은 코파 아메리카를 2번 우승을 했는데 펠레나 마라도나는 코파 아메리카 우승이 없습니다. 마라도나는 이제 월드컵에서 우승 1회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팀의 전력이 펠레, 산토스나 메시의 바르셀로나는 역대급 최강팀이고요. 나폴리는 그야말로 가비지 팀 같은 팀이었는데 마라도나가 오면서 조금씩 나아져서 우승 2번을 했고 마라도나 입단 후에 한 3년 차부터 브라질과 이탈리아의 국가대표들이 그때부터 합류하기 시작했어요. 카레카 카르네발레가 마라도나가 왔을 때부터 있던 선수들이 아니에요. 나중에 입단한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착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상 부분에서 다른 거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저기 펠레는 밑에 명예 발롱도르 7회 마라도나는 명예 발롱도르 2회 그리고 메시는 발롱도르 8회 이렇게 돼 있죠. 발롱도르가 1995년까지는 유럽 국적 선수에게만 줬었어요. 그러니까 마라도나 펠레가 아무리 잘해도 발롱도르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안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발롱도르에서 어떤 이벤트를 했냐면은 명예 발롱도르를 만들자 해서 기록을 토대로 재투표를 해서 명예 발롱도르를 줬는데 펠레가 7번 받고 마라도나가 2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선수들이 그 룰이 그렇지 않았다면은 7번 2번 이렇게 받았다는 거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펠레, 마라도나, 메시의 동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펠레는 이제 1962, 63년 산토스, 마라도나는 1989년, 97년 나폴리. 메시는 2번 가장 빛났던 시기가 2010년, 11년, 12년 그 과르디올라 감독 때와 2014년, 15년인데 일단 저는 그냥 2014년, 15년을 골랐는데 2010년, 11년, 12년을 더 높이 쳐주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의 의견이 옳습니다. 맨 왼쪽에 60년대 산토스에는 펠레를 포함해서 월드컵 우승 경력이 있는 선수가 5명이나 있었어요. 페페, 지투, 또 펠레, 지우마로 이런 선수들 다 1958년, 1962년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남미판 챔피언스 리그인 그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2연패 했고요. 인터컨티넨탈컵까지 다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멤버 자체가 산토스의 저때 멤버는 역대급 클럽 레벨에서 역대급 멤버들입니다. 마라도나의 1989, 97년 나폴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기서 카레카, 카르네발레, 알레망, 바니 이런 선수들은
마라도나가 입단했던 1984-85 시즌에 없던 선수들이에요. 마라도나가 입단해서 우승하고 2년 3년 후부터 차차차차 합류한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마라도나 왔을 때 뭐 이탈리아 브라질 대표 선수 많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 선수들은 나중에 마라도나 입단하고 4년 5년 후에 입단한 선수들이에요. 자, 어쨌든 나폴리를 우승으로 이끌고 그 다음에 유에파컵 우승을 했어요. 근데 왜 우승을 저거밖에 못했느냐? 근데 저 때는요 AC 밀란 전성기였어요. 아시죠? 굴리트, 반바스텐, 레이카르트, 그다음에 프랑코 바레시, 말디니, 그리고 아리고 사키 감독이 있던 그 1980년대 중후반은 AC 밀란의 전성기였고요. 플라티니가 있던 유벤투스나 마테우스가 있던 인테르 밀란도 이 나폴리보다 강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멤버가 보강이 됐어도 나폴리가 우승 후보 1순위가 아니라 한 4순위, 5순위였던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마라도나가 힘을 많이 발휘를 해가지고 우승을 했죠. 사실은 이때 나폴리가 우승을 했습니다만 62년의 산토스나 2015년의 바르셀로나와는 비교가 안 되는 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시의 그 바르셀로나, 역대 최강이라는 네이마르, 수아레스, 메시 그 공격 트리오가 앞에 있고, 또 사비, 라키티치, 또 부스케츠, 그리고 알바, 알베스, 뭐 그리고 칠레 골키퍼 브라보, 제라르 피케, 거의 꿈의 군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펠레와 메시의 우승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프로는 성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우승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당연히 좋은 점이고요. 마라도나를 위해서 변명을 한다면 역시 그 팀의 전력이 펠레 산토스나 메시의 바르셀로나보다는 못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펠레, 마라도나, 메시의 그 국가대표 동료들을 한번 볼게요. 펠레는 뭐 58년 또 62년 1970년 3번 월드컵 우승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강했던 1970년 멕시코 월드컵 때 멤버 토스탕, 히벨리누, 잘지뉴, 뭐 제르송, 카를로스 알베르투, 브리투, 피아자, 뭐 많은 전문가들이 국가대표 레벨에서는 역대 최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월드컵 때도 6전 전승으로 우승을 했죠. 이 팀은 공격 수비가 균형을 갖췄고요. 또 측면 공격이 막강하고요. 중앙에서도 파괴력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한마디로 공격과 수비가 완벽한 전력을 선보였던 팀이고, 1986년 그 멕시코 월드컵 우승했던 마라도나 선수는 보면은 아르헨티나 축구 역사상 그렇게 뭐 화려한 멤버는 아니에요. 그런데 수비가 강했고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드의 압박이 굉장히 강한 그런 수비 위주와 역습을 바탕으로 한 그런 팀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헨티나 팀의 어떤 캐릭터하고는 좀 많이 달랐던 팀인데 아무튼 우승을 했기 때문에 다 용서가 되는 거죠. 맨 오른쪽에 카타르 월드컵의 메시는 보시면은 이 팀의 가장 큰 핵심은 맥칼리스터, 데폴, 엔조 페르난데스의 미드필드 진영이에요. 이 선수들이요 아마 현 시점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대표 팀들의 미드필더 중에 가장 많이 뛰어다니는 선수들입니다. 일단 미드필드를 그냥 어떤 기동력으로 장악을 하고 앞에 뭐 알바레스나 메시, 지금은 이제 뭐 최근에는 뭐 라우타로 선수가 알바레스 대신 그 중앙 공격수로 뛰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 카타르 월드컵 때 그렇게 미친 듯이 뛰어다녀서 메시를 보조하는 역할을 아주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할 수 있었고, 사실 요 멤버로 봤을 때도 2022 멤버가 86 멤버보다는 조금 좋아요. 첫 경기에 사우디한테 졌습니다만 결국은 우승을 했죠. 자, 그래서 봤을 때 국가대표 레벨에서도 펠레의 1970년 대표팀 워낙 압도적이고 메시의 카타르 멤버도 사실은 마라도나의 멕시코 멤버보다는 사실은 조금 좋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좀 기술 분석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거는 펠레와 마라도나, 메시의 그 월드컵 슈팅 기록이에요. 그 회색은 슈팅이고 빨간색이 이제 득점인데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메시는 그 이 세 선수 중에 출전 경기 수가 제일 많아요. 펠레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기록을 찾는데 한계가 있어서 1958년하고 1970년 기록만 들어가 있고 60년 잉글랜드 월드컵과 62년 칠레 월드컵 기록은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펠레는. 근데 사실은 그 두 대회는 펠레가 별로 경기를 못 뛰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안 주는데 그냥 점을 하나하나 보시라는 게 아니라 경향성을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건데 잘 보세요. 펠레는 조금 중앙 집중적으로 돼 있어요. 메시는 이제 그 페널티 박스와 아크 부근에 집중적으로 슈팅이 많이 나오고요.
마라도나는 박스 외곽과 그다음에 박스 안쪽으로 이렇게 좀 이분화가 돼 있어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펠레가 좀 중앙에 집중하고 잘 보시면은 하프라인 뒤쪽에서도 슈팅을 많이 했죠. 이게 뭐냐면은 펠레는 장거리 슈팅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조금 집중된 이유가 있어요. 펠레는 그 히벨리노라든가 카를로스 알베르토 자일중요 같은 또 에베라울드 이런 그 풀백과 윙이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1958년에도 닐톤 산토스, 디자마 산토스, 그리고 가린샤, 펠레와 활동을 했던 윙어들은 당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펠레가 그 선수들이 터치라인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펠레가 굳이 측면까지 갈 필요가 없었어요. 동료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뭐 많은 골을 넣을 수도 있지만은 외곽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펠레가 측면까지 진출할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한가운데로 많이 모여있죠. 그리고 롱슛이 많았습니다. 자, 마라도나는요, 아르헨티나의 전술이 센터포워드가 고정 센터포워드가 없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발다노 선수가 최전방에 있었지만 왼쪽 날개 가운데를 비워두고 왼쪽 날개부터 돌아 들어오는 형태로 경기를 했거든요. 마라도나가 외곽에 점이 많이 찍힌 건 저건 다 프리킥이고요. 박스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그 부르차가 또 발다노 이런 선수들과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센터포워드 자리를 비워놓은 상황에서 2선에서 침투하면서 하는 공격으로 마라도나가 저기 점이 많이 찍혀 있는 겁니다. 메시는 2006년 독일 월드컵 때부터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무려 5번을 참가를 했잖아요. 최다 출전 기록을 갖고 있고 당연히 슈팅도 제일 많고 골도 많이 넣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페널티킥도 한 3골이 있고 그 다음에 프리킥도 한 4골이 있죠. 전 지역에서 고루 뭐 패스 게임, 그다음에 드리블 돌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펠레나 마라도나보다 좀 더 공격적에 그 월드컵에서는 좀 더 공격적에 특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